이제 섭식장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섭식장애 하면 크게 세 가지라는 게 좋겠다. 자,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성 폭식증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폭식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우리 그거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 같은 데 보시면 거울을 보는데 굉장히 마른 여자가 자기 거울을 봐. 근데 거울 속에 있는 여자는 굉장히 뚱뚱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무지무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먹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뭐 4시간, 5시간 운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 그래서 대부분 키가 165, 160, 170까지도 되는데 키가 몸무게는 40kg, 30kg, 40kg. 이렇게 가는 거 신경성 식욕부진증. 굉장히 말 그대로 보낸 스킨 이런 현상인.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먹이면 이제 토하죠. 왜냐면 자기는 이게 살이 쪘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몸무게를 회복시키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면 그냥 IV 꽂거나 또는 L튜브로 직접 위관 영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 자, 그런데 비해서 신경성 폭식증은 폭식이 있잖아요. 엄청 많이 먹는 거죠. 자, 엄청 많이 먹는데 그러면 신경성 폭식증하고 그냥 폭식증의 차이점은 없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많이 먹는 거야. 근데 보통 많이 먹는데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먹으면 창피하잖아. 본인도 느껴. 내가 피자집을 갔는데 되게 피자를 보통 3판을 먹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3판. 그래서 보통 한 번 이 폭식증 그게 좀 일어나면요. 하루에 가게만 한 20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거기 가서 한 3인분, 4인분을 거뜬히 먹고. 이렇게 해서 거의 목구멍이 찰 때까지 먹는 게 요 둘의 특징. 그런데 신경성 폭식증은 먹고 나면 토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딱 먹고 화장실 가서 바로 토하는데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자국이 있으면 이 자국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 이 자국에 그때도 제가 얘기하긴 했었었는데 여기 딱 보면 여기 라인이 이 자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자국이 있는 분들은 저분은 토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다가 토하는데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집어넣어도 토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혀에다가 칼로 난도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고 토하고. 그런데 비해서 폭식증은 먹고 토하지는 않아요. 그냥 걱정만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줄 알아. 넌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렇게 살이 하나도 안 찌니? 하나도 안 빠지니? 그래서 본인도 친구들 앞에서 되게 조금 먹어요. 정말 조금 먹어요. 나 다이어트 하는데 자꾸 살이 쪄.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엄청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토하지는 않고 계속 걱정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울이 깔려있는 게 폭식증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먹고 토하고. 폭식증은 먹고 후회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경성 폭식증은 그렇게 뚱뚱하진 않습니다. 그냥 몸이 그냥 괜찮아요. 근데 비해서 폭식증은 굉장히 뚱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강 말씀드렸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경우에 요 세 개의 가족력이 좀 가족의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 엄마 쪽이 좀 강해요. 엄마 쪽이 한 집안에서 좀 파워가 있고 아버지는 좀 파워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집안에서 있는 등 없는 등 이런 존재일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요인 보시면 유전적 요인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상압의 식욕 조절 중추가 잘못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신경 전달 물질 이걸 외웁시다.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이제 조증이 생기고 음식 섭취가 억제되기도 한다. 하여튼 세로토닌이 뭔가 관련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